글읽기를 처음 배우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글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소리내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음운 처리 과정이 자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성인인 우리는 평생 동안 읽었잖아요. 즉,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런 음운 처리 과정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So you have two ways of getting to meaning. One is through sound, which is very similar to what it's like to listen to speech. And then you have this spelling-based mechanism that also goes to meaning. 언어는 무엇인가? 또 인간은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 어떻게 사람들이 언어 정보를 이해하는가? 실험 언어학자 김세영 교수가 학생들과 재미난 실험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화면에 제시되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조용히 보시면 돼요. 준비됐어요? 여러분도 화면에 제시되는 단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었던 단어를 떠올리며 기억나는 대로 종이에 적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처럼 직접 기록하셔도 좋겠고요. 자, 학생들은 어떤 단어를 읽었다고 기억할까요? 암울, 우울, 희망, 꿈, 결혼, 현재, 과거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울과 현재는 없었는데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불안, 희망, 결혼, 하늘 그런 단어 있었습니다. 하늘이요? 목록에 없었는데요. 80%의 학생이 우울을 읽었다고 착각했고 87%의 학생이 미래를 읽었다고 착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구나. 네. 분명 내가 읽었던 내용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내가 뭘 읽었던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연관된 단어들도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서 좀 신기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왜 우리는 읽지 않은 것을 읽었다고 착각할까요? It's a very reliable phenomenon. I used to do it with my class. And so the list I used was pillow, bed, rest, nap, and the missing word is sleep. And again, about 70% of students think sleep was presented. 어떤 단어들을 계속 읽으면 그 단어들과 의미적으로 연관된 단어들이 동시에 우리에게 처리될 것이고 내가 읽은 단어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실제로 제시되지 않은 것도 읽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의미망 전체가 함께 활성화되어서 나중에 제시되지 않았던 상위범주의 단어가 제시되었던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천외한 대결에 출사표를 던진 어른과 어린이. 오늘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인 10명과 어린이 10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실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죠. 한 분간 그 글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글이기에 저렇게들 심각하냐고요? 야구 경기의 한 부분을 묘사한 글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재미난 과제를 하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네요. 방금 글을 읽은 성인 참가자들은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야구 문외한입니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어린이 참가자들은 야구에 푹 빠진 야구 꿈나무, 리틀 야구단 단원들입니다. 문해력은 있으나 야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성인과 야구에 대한 지식은 빠삭하나 아동의 문해력을 가진 리틀 야구단. 위아래 없는 발칙한 승부. 과연 누가 더 글을 잘 읽고 과제를 정확하게 수행할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인 2그룹, 아동 2그룹, 총 4그룹이 팀전을 할 건데요. 야구에 관한 글을 읽으셨는데 그중에서 여러분은 공격팀의 역할을 맡게 되셨어요. 좀 전에 읽으셨던 글을 재현해 보는 걸 하실 거예요. 네. 진짜 당황했죠. 머리가 되게 새하였습니다. 절반도 못 읽었는데 하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망했다 했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하는 팀이 1등을 주는 거거든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나는 몇 번 타자의 역할을 맡게 될까? 1. 먼저 상의됩니다. 몇 번이 있었죠? 1, 2, 3, 4, 5였나? 4번부터 시작했어요. 네, 4번, 3번 제 기억에는 있었고 3번, 4번, 5번도 있었던 것 같아요. 1번이 마지막. 아, 그럼 1번부터 5번까지인가? 기억이 좋으시네요. 1번. 아, 제가 그럼 5번 할게요. 5번. 네. 그럼 제가 2번 하겠습니다. 네. 3, 4, 2, 5, 1 이렇게. 아웃됐던 게 그게 5번. 타자 순서 정하기부터 난항입니다. 타자가 3, 4, 5, 6, 7번까지 등장했는데 엉뚱한 숫자를 골랐네요. 그러면 한번 서보시는 게 낫지 않아요? 처음부터 한번. 네, 한번 제가 여기서 1, 2, 3루죠? 네. 네, 공을 여기 던졌잖아요. 여기가 우타자. 던져서 여기가 우타자예요? 아, 그런가? 아, 뭐야, 잘 모르겠는데. 오른손이 우타자 아닐까요? 여기 우타자는 어? 4번은 좌타자였던 것 같고 쳤는데 번트를 쳐가지고 좌타자면 어디입니까? 여기 아닌가요? 맞나? 맞을 거예요. 오른손 여기가 우타자. 네, 맞을 거예요. 오른손 여기가 우타자. 네. 반대쪽인가요? 반대쪽. 반대쪽이. 아, 이건가? 이게 왼손잡이가 네, 그거 같아. 아, 왼손잡이. 그 좌타자가 그 좌측이 아니라 왼손잡이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좌타자, 우타자에서 또 막혔습니다. 좀처럼 진도가 나가질 않네요. 이렇게 쳤으니까 홈런 친 게 5번이죠. 2루로 2루까지 뭐 실패하고. 아이고 젠장. 그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뒤는 그 뒤가 기억이 하나도 헤매는 건 다른 팀도 마찬가지네요. 어떻게 해야 돼?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상상해서 해도 돼요? 그러면 빨리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세요. 1번 타자는 없네요. 7번이구나. 3, 4, 5, 6, 7번. 자동 고의 사고가 뭐지? 아, 아웃은 안 됐나 본데요? 자동 고의 사고? 자동 고의 사고. 모르겠어요. 잘못 쳐가지고 뭐 다른 선수가 맞았다? 무슨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 제가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치나? 쳤어. 여기서 이렇게 쳤어. 쳐서 뛰다가 죽어서 끝. 우여곡절 끝에 재연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래서 게임 여기서 이렇게 끝난 거야. 우타 자타는 결국 맞았던 걸 거예요. 아닌 것 같아. 과제를 수행하느라 갖은 고생을 다 했네요. 이렇게 힘들다니. 자, 어린이 팀은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6번 뜬공. 네가 뜬 거야? 내가 나타라고? 오케이. 안타. 안타. 오케이. 희생번트. 고의사고. 들어가 그냥. 가. 차탑? 나도. 여기 몇 팀? 1끝. 어린이 야구단에게는 과제가 너무 쉬웠나 봅니다. 두 팀 모두 임무를 완수하는데
1분 정도만 걸렸습니다. 날아가는 동안 뛰죠. 공이 같은 글을 읽고 같은 과제를 수행했는데 성인팀과 아동팀 사이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내가 이해한 바가 0에서 100%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신 것 같으세요? 이해는 하나도 못했고요. 수능 공부하는 느낌으로 이게 뭐지? 나 해독할 수 있나? 10% 정도요. 네. 한 90%? 95%? 쉬웠어요.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4번 타자는 뭘 했어요? 4번 타자가 희생 번트. 5번 타자는요? 고의사고 당했어요. 고의사고 했으면 그때 루에는 몇 명 있었나요?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겨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뜬공이 나왔습니다. 아, 뜬공이 나왔죠. 네. 그럼 루상에 있는 주자는 어떻게 했나요? 리터치 하려다가 다시 기로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나요? 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성인분들이 물론 일반 어휘 지식은 상당하시죠. 그리고 배경 지식도 많으시고 하지만 그 야구 지문에 사용된 어휘들은 야구를 모르시면 뭐 그냥 외계어랑 비슷하거든요.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이 어휘력의 부족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큰 어려움이 있고 I emphasize the importance of background knowledge. Comprehension, both reading comprehension and oral language comprehension, depends on prior knowledge or background knowledge. One of the things that makes children successful as readers is having broad knowledge across the disciplines.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게 흔히 안타깝지만 잘 적용되는 예이거든요.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접한 새로운 읽기 자료에 대해서 훨씬 더 쉬운 이해를 할 수 있고 보다 더 잘 기억하게 될 거고 또 다른 배경 지식을 확장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읽기의 적정 속도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인지신경 언어학을 전공한 남윤주 교수가 마침 읽기 속도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읽기는 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글을 읽을 때 우리 눈은 끊임없이 이동하는데 문장을 따라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핵심 단어의 안구를 고정한 후 점프를 하는데요. 이 움직임을 안구도약이라고 합니다. 반면 처음에 빨리 읽었던 글 기억하시나요? 글을 읽을 때 도약하는 그 과정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빠른 글 읽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중심에 해당하는 중심점을 특정한 위치에 고정시킨 그런 디지털 문자를 화면에 굉장히 빠르게 한 단어씩 제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구 도약의 과정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읽기의 속도 측면에서는 그 속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다 찍히거든요. 남 교수는 31명의 참가자에게 일반 읽기 방식과 빠른 글 읽기 방식으로 글을 읽게 한 뒤 텍스트 처리 양상을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글을 읽고 이해도를 확인하는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엔 빠른 글 읽기 방식으로 문장을 제시합니다. 역시 글을 읽은 후에 이해도를 확인하는 문제를 풀었죠. 일반 방식으로 글을 읽을 때 평균 19분이 소요되었는데요. 빠른 읽기 형태로 제시했을 땐 단 9분 만에 읽을 수 있었고요.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자 무려 3분 만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 빨리 읽으면서 동시에 그 주제 파악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요즘 저 같은 사람 많을 텐데 되게 다양한 거를 여러 가지 빨리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도 빨리 내리고 또 다른 거 보고 이게 약간 좀 습관되다 보니까 좀 빨리 읽고 싶은 것도 있고 또 공부할 때도 빨리 읽으면 좋으니까. 네.
빨리빨리 정보를 얻어야 하는 요즘 시대에는 유용한 읽기 방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검사하는 문항에서 빨리 읽기의 단점이 드러났죠. 진짜 완전 다 휘발한 것 같아요. 빨리 지나가는 문장들이 좀 빨리 이해하기도 어렵고 막상 문제를 내니까 이게 답이 맞는지 아닌지 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확실히 자신감이 없었죠. 모든 문제나 내 기억 자체. 네. 아무래도 이해력으로는 확실히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빠른 글 읽기로 읽었을 때는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이해가 덜 됐다는 거죠. 특히 읽자마자 내용을 되묻는 단순 과제에서보다 추론을 해야 하거나 사후 회상을 하는 경우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읽었는데 이해를 제대로 하지는 않았다.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글을 읽는 과정은 단순하게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많은 인지적인 복합적인 처리 과정이 관여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글 읽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추론의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나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더 풍부한 텍스트의 응집적인 표상을 형성하는 과정들이 방해를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동자가 핵심 단어에 고정될 때 뇌의 정보가 입력되며 눈동자가 다음 단어로 도약할 때 앞서 입력된 정보가 처리되는데요. 우리의 뇌와 우리의 눈이 이 텍스트를 깊이 있고 풍부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떡갈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는 그 땅이 누구의 것인지 관심조차 없었다. 그는 아주 정성스럽게 도토리 100개를 심었다. 우리는 왜 읽어야 할까요? 마음만 먹으면 막대한 양의 정보를 순식간에 수집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이면 흥미진진한 영상을 열어 재미와 지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시대. 과연 독서는 어떤 가치를 가지는 걸까요? 너무 멀고 아득하게 느껴지는 질문이죠.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독서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김용찬 교사의 반입니다. 오늘은 5학년 친구들과 함께 독서와 관련된 흥미로운 비교 실험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너무 감동받고 좋아했던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 팀은 책으로 읽고 한 팀은 영상으로 그 작품을 만나볼 거예요. 출발! 한 반의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독서를 하고 한 그룹은 애니메이션을 보기로 했습니다. 차분하게 표지도 한번 감상하면서 작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상할 작품은 작가 장지온의 단편 소설인데요. 1953년에 발표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널리 읽히고 있죠. 같은 내용이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습니다. 40분 동안 절반의 아이들은 집중해서 독서를 하고 나머지 절반의 아이들은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데요.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독서와 또 다른 미디어를 가지고 습득하는 정보와 그것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그런 비교,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특정 장면을 말해주고 자유롭게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림을 그려보라고 할 겁니다. 나는 만들어진 샘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 샘 곁에 이미 4살쯤 되어 보이는 보리수가 심어져 있는 것이었다. 벌써 잎이 무성하게 자란 이 나무는 분명히 부활의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무척 궁금한데요. 먼저 독서 그룹의 아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활동했나요? 오늘
나무를 심은 사람을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걸 했습니다. 이분은 나무들을 심은 양치기 아저씨고 여기는 보리수나무이고 물을 주고 햇살이 있으니까 물에 빛이 반사되어서 무지개 뜨는 것도 표현했습니다. 여기 물이 넘친 그림이고 여기 나무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본 친구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오늘 활동하셨는데 어떤 거 하셨나요?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림 그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목은 혹시 뭐였나요? 잘 기억은 안 나요. 제목은 몰랐는데 그래도 재밌게 봤기는 제목은 모르겠어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 이거 나무를 심은 사람 애니메이션 잘 봤나요? 네. 제목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혹시 그 나무 이름 기억나요? 아니요. 옆에 있는 나무는 혹시 무슨 나무예요? 소나무? 나무 이름이 낯설어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독서 그룹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보리수 나무가 나중에 더 커간다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이게 보리수 나무예요. 보리수 나무는 왜 그렇게 그렸어요? 보리니까 그 끝에는 강아지 볼처럼 이렇게 그 보리 그 알이 있는 것처럼 그렸어요. 책을 읽었을 땐 더 깊은 의미 처리를 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키워드인 보리수나무에 대해서도 더 잘 생각할 수 있고 그림이 풍부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본 집단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이 시각 자극이 워낙에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수나무인지 뭔지 그걸 별로 파악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본 거를 그리려는 경향도 많아진 것 같고요. 네, 애니메이션 그룹의 그림에선 특징적으로 유사한 점이 포착되었는데요.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샘을 모방하여 그렸죠. 수도꼭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독서 그룹의 그림에는 같은 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설을 읽거나 독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등장인물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들을 내 머릿속에 스케치북에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정교한 정신표상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훨씬 더 창의적이고 훨씬 더 나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등장인물을 그려내고 상황을 묘사하고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독서는 자기가 넘기지 않으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선택을 해서 넘겨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런 호기심은 또 상상력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Why do we need to read? There's so much that you can get from reading that you can't learn any other way. You know, reading is still unique. There's still things that you convey in print that are very hard to convey through anything else, even through video. So I think perhaps the future is going to be one in which reading is essential, but it's also connected to these other kinds of information. Reading means everything to me. It affects my social life and my professional life and my romantic life. You know, reading is a part of everything that I do. 여러분은 읽기를 좋아하시나요? 글을 읽는 게 힘들고 어렵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읽기는 인간의 뇌가 가진 기능을 총동원한 기적의 협업이니까요. 글을 읽는 매 순간 당신은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